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미 공군이 전 세계 어디든지 지구 반대편이라도 1시간 내에 긴급 물자를 보급해 줄 수 있는, 이 군수가 전쟁의 생명이니까 그 보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그것도 스페이스X하고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고요. 로켓 배송하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 그 중에서 테헤란을 폭격하는 훈련을 지중해에서 제대로 했습니다. 야, 정말 폭격하러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전력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모 인터넷 쇼핑에서는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배송해 준다는 빠른 배송 서비스를 로켓 배송 서비스라고 이름 붙여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름만 로켓 배송이 아니라 진짜 로켓을 이용해 전 세계 어디든지 1시간 내에 배송하는 물류 시스템이 곧 등장한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대형 로켓을 이용한 대륙간 초고속 화물 운송 시스템 연구를 위해서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업체 스페이스X와 1억 200만 달러 규모의 로켓 배송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월 21일 미 공군 로켓 화물 프로그램 사무국과 스페이스X가 체결한 이 계약은 스페이스X가 현재 서비스 중인 다회용 로켓인 펠컨 9 또는 펠컨 헤비 로켓을 이용해 전 세계 어디든지 1시간 이내에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연구하는 계약입니다. 미 공군은 스페이스X가 개발한 재사용 가능한 우주 로켓 펠컨 9 또는 이를 더 확대한 펠컨 헤비를 이용해 초고속 화물 수송을 구현한다는 발상에 따라서 해당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펠컨 9은 재사용 모드를 적용했을 때 22.8톤, 펠컨 헤비는 63.8톤의 페이로드를 발휘하기 때문에 다양한 화물의 긴급 수송에 상당히 요긴할 것이라는 것이 미 공군의 판단입니다. 미 공군은 일단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인도적 지원 작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켓의 상업 발사 비용이 회당 900억 원에 달하고 군의 대량 도입으로 발사 비용이 줄어들더라도 수백억 원이 들어갈 것이 자명한 이 고속 화물 로켓의 개발 목적이 정말 인도적 임무에 국한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은 목표 상공의 성층권에서부터 그리드 핀을 전개해서 감속과 자세 제어를 한 뒤에 역추진 로켓으로 낙하 속도를 크게 떨어뜨려 목표 지역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수십 톤의 페이로드를 1시간 안에 지구상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경우에 미래 전쟁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쿠팡은 아니고요. 미 공군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하고 계약해서 재사용 로켓 이거 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뭐 긴급하게 뭐 부품 가져와, 핵탄두 가져와, 또 추가로 가져와, 부품 추가로 갖다 줘. 이런 거 뭐 디에고 가르시아에 갖다 줄 일도 있을 것이고, 괌에 갖다 줄 일도 있을 것이고, 하와이에 갖다 줄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오산기지에 갖다 줄 일도 있을 것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쏩니다. 쏘는 데서 이렇게 쏘면 날아가다가 이 추진체 1단 로켓은 이렇게 분리가 돼서 다시 떨어져서 역추진해서 내려오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바로 그 원리 아니겠습니까? 올라갔던 로켓이 분리가 돼서 거꾸로 다시 그대로 서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분리된 나머지 로켓은 지구 반대편으로 쭉 날아가죠. 그렇게 해서 지구 반대편에 날아가가지고 획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돌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뒤집어서 거꾸로 다시 추진체가 거꾸로 쫙 이렇게 해서 탁 서는 겁니다. 또 반대편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펠컨 헤비 같은 경우는 63톤이나 실으니까 제법 많은 물자를 실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미 공군은 사업의 목적을 긴급한 인도적 구호, 아니 한 번 쏘는데 900억, 1000억 하는 걸 긴급한 인도적 구호에 쓴다. 이거는 사실 그걸 믿어줄 사람은 거의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긴급한 그 부품이라든지 폭격기의 부품 아니면 핵무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핵을 무장을 한 60톤 정도 싣고 와서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대륙간 폭격 로켓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미 공군이 전 지구를 정말 1시간 거리 내에 사용하는 공격하고 지원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
라는 것인데 정말 참 대단하긴 합니다. 이것은 뭐 지구권 작전을 구상하지 않은 우리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상용화되어서 민간 부분에서 굉장히 또 큰 활약을 하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테헤란을 겨냥한 장거리 공습작전 리허설을 실시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지중해에서 실시된 이 훈련에는 F-15와 F-16, F-35 등 이스라엘이 보유한 주력 전투기는 물론 공중급유기와 전자전기 등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총동원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으로 1월 20일 야간에 주요 공군 전력이 총출동하는 대규모 장거리 공습 훈련을 실시했으며 가상 목표는 이란의 테헤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비공식 보고서를 인용한 이 보도에서 이스라엘은 1월 20일 야간에 전국 주요 기지에서 F-15I, F-16I, F-35I 등 주력 전투기 3종과 보잉 707 공중급유기, 조기 경보기와 전자전기, 구조 헬기 등 이른바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총동원해 지중해 상공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기지에서 발진해 공중급유를 받고 지중해 공해상을 일정 거리 비행한 뒤에 접선지에서 다시 공중급유를 받고 기지로 복귀하는 장거리 침투 및 복귀 시나리오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에서 이란의 수도 테헤란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1570km인데요. 요르단과 이라크 영공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장거리 조기 경보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공 비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최소 2회의 공중급유를 받아야 합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 비공식 보고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업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오스만 알 오메이르 소유의 정보지인 알파에서 나온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매체는 오메이르가 가진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최고위급 인맥에서 나오는 고급 정보들을 자주 전하는 매체여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이번 훈련이 사우디와의 공조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핵 협상은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 이란은 서방 측의 압력에 대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인도양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세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스라엘이 핵무기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란에게 칼을 빼들지 중동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우크라이나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또 이제 오후에는 중동 이야기 하는데 정말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충돌 가능성이 높은 곳이 이란,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북한입니다. 그 세 개 중에 한 개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정말 참 안타깝고 불안하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핵심 공군력을 동원해서 테헤란을 때리는 이런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지중해에 나토 함대가 들어가 있죠. 해리 S. 트루먼 항모전단, 그리고 나토의 제2 상설 전단, 이 합류해서 어마어마한 대함대를 꾸리고 이 그리스 서쪽 지역에서 작전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 함대는 시리아의 타르투스 항구에서 나와가지고 키프로스 남쪽에서 지금 훈련,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 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km 이상을 비행하는 이 장거리 스트라이크 훈련을 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전자전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러시아의 그런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테스트도 같이 해본 것 같습니다. 스파링 파트너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동 지도를 보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스라엘에서 출격을 해서 테헤란까지 1570km입니다. 꽤 멀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동원된 전투기들 전투 행동 반경이 F-35 같은 경우는 한 1200km, 그리고 F-15 같은 경우는 한 1300km, 그리고 F-16 같은 경우는 한 800-900km 밖에 안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못 갔다 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중급유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요르단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라크는 신뢰할 수 없기는 한데 어쨌든 오랜 전쟁, 그리고 미군의 그런 주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공망 지금 다 사라졌죠. 그래서 이라크에서 레이더가 작동하지 못하는 어떤 그 회랑 같은 곳을 아마 미국의 지원으로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라크에서 방공망이, 즉 레이더로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꽤 넓은 곳에 분포하고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서
포인트를 잡고 거기에서 아마 공중급유를 해줄 겁니다. 그래야 이라크 상공에서 공중급유를 하고 테헤란으로 가든지 아니면 나탄즈의 핵시설로 가든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즉 이라크 상공 어딘가에서 공중급유를 받고 때리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다시 그 이라크 상공에서 공중급유를 받고 기지까지 귀환하는 이런 루트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전 과정에서 이제 전자전기가 같이 들어야 되겠죠. 전자전기가 같이 들어가야 광역제밍을 해주죠. 마치 베카 계곡에서 광역제밍해서 시리아 전투기들 완전히 그냥 통신까지 마비시킨 후에 86대 0의 엄청난 전과를 올렸던 그 베카 계곡 전투처럼 아마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F-35까지 동원했으니까 F-35 스텔스기죠. 그래서 F-35 가지고 막 테헤란 여기를 폭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핵무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핵무기가 위협이 안 되게 하려면은 첫째, 그 핵무기 자체를 없애든지 아니면 둘째,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없애든지, 즉 헤드를 딴다는 말이죠. 그래서 헤드를 따려면은 테헤란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그 수단을, 의지가 아니고 수단을 없애려면 나탄즈 핵시설이나 뭐 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워낙 지하 갱도 지하 도시화되어 있으니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테헤란에 직접 가서 헤드를 의지를 제거하는 이런 작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1980년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폭격, 그리고 2007년 시리아의 핵시설 폭격, 이런 것들을 해냈던 전력이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정말 뭐 미국이 일부러 지금 자리를 비워준 것 같아요. 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같이 뭔가 작전을 하지 않을까. 사우디가 이제 이 상황에서 아마 캡을 돌아줄 겁니다. 엄호를 해주겠죠. 왜? 지금 이 정부가, 이 소스가, 이 훈련했다는 소스가 사우디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사우디 고위층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사우디 고위층과 상당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 이걸 이제 최초 전파했으니까, 즉 사우디도 지금 이 작전을 같이 진행 중이다 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동까지도 전운에 휩싸이고 있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